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또 이번 주가 됐습니다. 예, 공부하다 보면 이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일상생활에 공부라고 하는 건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데서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상에는 관찰하는 눈이 필요해요. 물론 나도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야. 직장인. 그럼 직장인은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회사 출근하고 예를 들어서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주먹구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 연봉. 그렇게 따져봅시다. B라고 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직장도 안 다녀. 근데 주식 투자를 해서 1년에 1억을 벌어. 라고 가정을 합시다.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은 직장도 안 다니고, 주식 투자도 안 해. 근데 가끔 가다 부동산 거래를 해. 근데 눈이 좋아. 좋은 데서. 그래서 3년에 한 번 부동산 번 거래를 하는데, 뭐 3억을 벌어, 2억을 벌어. 자, 그럼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날도동이야. 나는 열심히 아침 일찍 나가고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저놈은 컴퓨터만 키짝키짝거리더니 돈을 더 벌어. 말도 안 되는 놈이야. 그지? B는 어떻게 답변을 할까? 친구 사이니까. 야, 웃기지 마라. 나 경제 공부 엄청나게 한다. 경제신문 다 읽고 매일 그러고 고민 그러니까 너는 직장 다니니까 월급은 나오잖아. 나 잘못하면 자본금 날려. 그리고 너 신문 잘 안 보지? 그리고 너 책 읽어? 너 책도 별로 안 읽잖아. 근데 나는 책 엄청나게 읽어. 세계 뭐 영국, 프랑스, 미국의 동향도 읽고 경제 흐름도 읽고 그런 거 공부 나 많이 하는 거야. 나 노는 거 아니야. 공부하는 거야. 나 그거 정당한 대가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죠. 또 B가 만에 C를 보면 어떤 느낌을 할까요? B 본인은 나는 경제 공부 열심히 하는데 C는 맨날 놀러 다녀. 맨날 놀러 다니는데 사람이 어떻게 모이는 걸 아는 거야. 감각을 아는 거야. C는. 사람이 모이고 흐름을 알면 거기가 돈이 되거든요. C는 그 감각이 있는 거야. 느낌이 있는 거야. 그래서 C는 3년에 한 번 부동산 거래하는데 3억을 벌어. 그럼 완전히 B가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그죠? 저 C라는 놈은 맨날 놀러 다니는데 돈 버네. C는 뭐라고 할 거야? B한테. 야, 웃기지 마라. 나 그냥 놀러 다닌 거 아니야. 감각으로 보는 거야, 나는. 옷을 입을 때, 옷을 그냥 우리가 피부 가리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 몸매도 맞아야 되고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느낌이야. 감각이야. 요새 디자인 시대라고 그래, 디자인. 어? 휴대전화도 디자인, 물건도 디자인 시대라. 성능도 중요하지만 나는 디자인이야. C는 돈이 흘러가는 거나 감각, 느낌을 나는 예술적인 걸 난다는 거야. 그림을 좋은 걸 샀다. 그것도 나중에 파는데 몇 억씩 벌어. 감각이다. 다 자기 관점으로 설명을 하죠. 정답은 A냐 B냐 C냐 정답은 없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리고 C는 처음에는 3년에 한 번 부동산 거래 될 수도 안 돼. 쫄딱 자본금 묶이면은 빼도 박도 못해요. 쫄딱 망할 수도 있어. 그치? B도 마찬가지고. A는 망하지는 않잖아. 월급이 찍어서 그렇지. 이거는 다 관점의 문제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모든 게 필요하다는 거야. 뭐가 옳다 틀리다 다 필요한 거죠. 다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야, 세상을. A는 A의 입장, B는 B의 입장, C는 C의 입장으로 세상을 보는 거야.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들은 이런 얘기 내가 자꾸 하는 이유, 여러분들은 감각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한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배우세요. 무조건 반대한다. 그건 못난 일들이야. 아무리 친구 사이든 어떤 사이든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배울 생각을 해도 남을 비난한다든지 무조건 반대한다. 제일 못난 놈이 그러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예예요. 예를 들은 거지만 정말 이렇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돈 벌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리고 아까 비 1억을 벌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1억 될 수도 있어. 거꾸로 말하면, 그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보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양한 관점으로 보고 세상 보는 눈을 넓히자. 이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술을 마셔도요, 그냥 마시지 마시고, 제일 고급으로 가서도 먹기도 하고요, 제일 싸구려도 먹기도 하고요, 사람들 많이 간 데도 먹기도 안 되는 데도 가보세요. 그래야, 혹시 알아? 여러분 나중에 장사할지, 아니면 가게 낼지도 알아. 혹시 알아요? 뭐 술 쪽에 뭘 할지? 알 수 없는 거야. 경험을 해보세요. 즉, 제일 일반 서민들이 간 데도 가보고, 고급도 가봐야 돼. 호텔도 가보고, 좋은 데도 가봐야 돼요. 싸구려도 다 봐야 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거 하나만 보다 요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세계를. 다양한 경험을 해요. 그게 공부. 학생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은 학생 신분이니까 시도를 해보세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아주 비싼 데는 이제 자주 못 가죠. 학생이 아무래도 돈이 풍족한 건 아니니까. 하지만 뭐 좀 저렴하게 해서 1년에 한두 번 가도 되니까 경험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해보세요.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도 하나만 먹지 말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경험을 해봐. 그래야 옳고 틀린 걸 알아요. 좋고 나쁜 거를. 아셨죠? 좋은 걸 봐야 나쁜 거를 알아. 맨날 낮은 걸 보면 수준이 같다 맨날 좋고 나쁜을 몰라. 도찐 개찐. 높은 수준을 봐야 밑에 보이는 거야. 산도 그랬죠. 높이가 밑에 보이죠? 똑같아요. 고급을 봐야 하급이 보이는 거야. 하급으로만 놀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잠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옥수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옥수수는 한자로 옥촉서라고 해요. 옥촉서. 이 촉서는요, 수수고요. 서는요, 기장이에요, 기장. 자, 근데 왜 그러느냐. 이 기장인데, 기장서자인데 총나라. 여러분들, 총나라 아시죠? 지금 사천성 지역. 총나라, 오나라, 위나라 이런 얘기들. 총나라 지역에서 나오는 기장이다. 그게 수수야, 수수. 우리가 말하는 수수. 근데 수수 중에 수수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옥수수는요. 열매, 껍질을 딱 벗기는, 이 껍질을 벗기는 순간 껍질을 벗기면 안에 알곡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세상에 곡물들 치고 손으로 알곡을 뺄 수가,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게 있냔 말이야. 쌀, 웬게 있어서, 기어 있어서 손으로 안 어렵죠. 그죠? 옥수수는 가능해요. 모든 곡물들 중에 손으로 까서 알곡을 채취할 수 있는 게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옥수수가. 그래서 옥자를 붙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귀하면. 그리고 또한 옥수수의 알갱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옥과 같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사람한테 귀하다. 손으로 까서 곡물 중에 손으로 까서 알곡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옥자를 붙여요. 그래서 옥수수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장면이 그렇게 되죠. 다시 정리할게요. 옥수수를 옥촉서라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 기장인데 총나라 지역에서 자라는 기장과 같게 수수고요. 그런 수수 비슷한 건데 손으로 알곡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옥수수라고 한다. 그래서 옥자라서 옥촉서라고 그래요. 한자로.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옥수수를 수수와 기장 이런 모양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서의 기장부터 볼게요. 서의 의미부터 좀 볼게요. 서는 이제 기장서자인데요. 이 서는요. 여기도 있습니다만 벼화변에 들립제 물수가 된 거야. 자, 벼화에 들어갔어. 물이. 그죠? 이게 서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곡물에 물을 넣었어. 그럼 뭐가 될까요? 술이 되죠. 곡물에다가 물을 부으면요.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만드는 재료라는 뜻이에요. 이 기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중국에서 기장술, 수수, 고량주 있죠? 고량주. 고량이요. 수수란 뜻이에요. 수수. 고량주가 수수로 만든 술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고량. 그래서 즉 서자를 쓰는 벼화변에 이런 자 벼가 이렇게 변했죠. 벼화변에
물을 집어넣었다면, 물을 집어넣으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술이 된다. 술을 만드는 재료라는 뜻이에요. 서라는 의미가.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속 얘기하죠? 이걸 좀 잠깐 지우고 좀 봅시다.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벼화변에, 물 숫자. 물은 흘러다가 물이 됐고요. 들어가서 생각. 이게 한자 파자예요. 또 정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거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나온 술이 어떻게 돼요? 수수술, 기장술, 차조술, 이런 수수로 만든 술, 기장술,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재료가 되는. 이해가 되시겠죠? 이런 것들이 현재 제품화돼서 나오고 있다. 옛날부터 있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누가 주장했냐? 공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자는 뭐냐? 뭐라고 하셨느냐? 공자가 말씀하신 뭐냐? 아까 기장서자. 서는 뭐냐? 가위이주. 술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곡식에다가 물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술이 되는 거야. 그런즉, 어떻게 다 우리 세 글자. 벼화변에 들립자에 물숫자가 합쳐져서 기장서자가 만들어진 거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알고는 있자. 다시 말하면은 또 이런 의미도 있고요. 이 벼가 곡식이 벼화변에 이 글자를 쭉쭉 늘어졌다. 쭉쭉 늘어졌죠. 이 늘어진 모양을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 수수는 이게 꼭 이렇게 기장은 수수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구부러진 곡식들.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다. 이런 주장도 해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다 사실 곡식에다가 물을 넣어서 술을 만드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고개가 숙여 쭉 늘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만든 단어다. 기장서자가. 그래서 그런 주장들은 이제 본사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곡식이 아래로 이게 구부러져 있더라. 그래서 작은 알갱이들이 이렇게 매달려 이거 함축되어 있으니까 산수, 향화 이렇게 아래로 내려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다. 이 단어 자체가 아까 그랬죠? 곡식이 이렇게 내려가는 듯한 그런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전자가 좀 더 재밌어요. 멋있고. 그리고 예전에 서하면요. 이 서하고 이건 기장서자고요. 이거는 더위서자예요. 그죠? 글자가 다르죠. 그런데 옛날에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기장서자는 더위서자하고 의미가 같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발음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다르죠. 이거 더운 거하고 이거 뭐가 같겠어. 그래서 기장서자 자체는요. 덥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장은요. 늦봄이나 초여름에 수확을 심어서 그래서 여름의 기운을 바꾸자는 게 기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장은 여름 기운을 고스란히 받는 게 기장이다.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어요. 자, 웃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을 해요. 벼라고 하는 거는 화구에는 찰기가 있는 거다. 곡식인데 찰기가 있는 거를 근데 이 소서 이런 얘기하죠. 대서에 심어야 그렇기 때문에 서라는 거예요. 여름에 심어서 파종을 해서 여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라는 단어를 만들었대. 웃기죠? 그래서 기장서자, 더위서자를 발음이 같아서 같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또 서는 더위와 같다. 그래서 종어 여름에 수확해서 여름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가능하다. 이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수수의 의미를 좀 살펴볼게요. 수수는 아까도 했었는데 이제 총나라 지역에서 자라는 수수라는 의미죠. 총나라 지역은 기장. 그런데 그게 수수야. 그래서 총나라 아시죠? 삼국시대에 나오는 유비, 조조 이렇게 아시죠? 삼국지 안 읽었다고요? 에이,
읽어보세요. 만화도 있으니까, 요즘 기본이니까, 재미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이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본초가 이제 종자가 언제부터 심어졌느냐? 총나라 지역에서부터 심어지기 시작했대요. 거기서부터 나왔대. 그래서 촉서라고 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장 같은 건데, 총나라 지역에서 처음에 나왔대. 그래서 촉서, 총나라 지역에서 나오는 수수가 비슷한 거. 그래서 수수라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촉서라는 걸. 그리고 이 촉서를 고량이라고 돼, 고량. 그래서 아까 내가 그러면 수수로 만든 술이 뭘까요? 고량주야, 고량주. 중국제가 먹는 게 고량주 있죠? 고량주가 거기서 나온 거야. 그리고 동인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당나라 지역에서 온 수수 비슷한 거다. 기장 비슷한 거다. 그래서 당서라고 그랬대, 당서. 웃기잖아. 아까는 중국에서 뭐라 하죠? 총나라 지역에서 오는 기장 같은 거에서 촉서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다 이게 총나라든 뭐든 중요하다. 다 중국 땅이야. 근데 중국을 옛날에 통째로 당나라라고 그랬으니까, 중국에서 온 걸 다 당자를 써요, 예전에. 그래서 당나라 지역, 즉 중국 지역에서 온 기장 비슷한 거다. 수수를. 그래서 당서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냐면, 또 수수가 이렇게 고개 숙이듯이 하잖아요, 이게. 수수는요, 고개를 푹 숙여요. 그래서 수수, 이삭 숫자, 이삭이 어떻게 돼요? 이삭이 쭉 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수래. 다시요. 우리나라에서 왜 수수라고 했느냐? 이삭이 쭉쭉 늘어지니까, 밑으로 쭉쭉 늘어지니까 수수, 밑으로 드러낼 숫자고 이삭 숫자거든. 이삭이 내려갔다. 그래서 수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이름을 알면서 어원을 좀 아는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거 안 해서 뭐 손해볼 것 같지 않잖아요. 또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때 공부 많이 했네 이렇게 아마 칭찬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는데 이 수수를 원래는 이삭 숫자인데 이삭이 이렇게 넘어졌다는 의미인데 이런 의미에 이삭이 늘어졌다는 의미인데 그걸 머리 숫자를 써. 여기 인사한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게 수수래. 그렇게 또 번역을 해. 발음이 똑같거든. 그래서 자 다시요. 그래서 이 수수를 마치 머리를 숙인다.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동원고량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를 봤더니 뭐라고 하냐. 우리가 수수라고 그러잖아. 수수는 뭐냐. 아까 뭘 그랬죠. 머리 숫자를 써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는 거냐. 그래서 나온 단어래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정약용은 들어봤죠? 실학파 중에 한 명이죠. 유명한 분이죠. 아흔각비라는 책을 봤더니 촉서, 수수라고 하는 건 고량, 중에서 고량이라고도 한다. 노제라고도 하고, 쭉 정량이라고 얘기하고, 목적이라고도 하는데, 촉출이라고 하는데, 또한 그 쌀을 뭐랄까요? 당나라 지역에, 당나라가 아니죠. 사실 중국이죠. 중국에서 온 쌀과 같은 거다. 당밀. 근데 이 쌀이 아니라 뭘까요? 사실은 수수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는 데는 당. 이 당자도 뭐예요? 곡식인데 당나라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합성어예요, 단어. 그래서 당. 이 당자는 그래서 이제 요런 단어들을 만들어내게 돼. 그래서 요것이 수수다. 그리고 아까 여기는 수수 이런 애들 이삭이 이렇게 내려볼 요런 말도 표현들이 나. 이런 다 방언입니다만 요런 단어를 통해서 수수의 형상이 어떤데 이 감이 들어오죠. 수수는 고개 숙인 거다. 또 중국에서 온 거다. 우리나라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당나라에서 온 쌀은 아니지만 당미라고도 했다. 또 고개를 숙인다. 겸손한 거다. 이렇게도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수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제는 옥수수에 대해서 볼게요. 이제 이 수수에서 옥자를 또 붙였어. 아까 서대도에서 옥자는 언제 붙인다고요? 사람이 곡식을 볼 때 손으로 까서 알곡을 먹을 수 있는 게 있냔 말이에요. 옥수수 말고 있냔 말이에요. 없어요. 유일한. 그래서 옥자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리나 쌀이나 도정을 해야지. 정밀에서 빵 가야지. 손으로 까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밀 손으로 까서 먹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옥수수를 붙인, 옥자를 붙인 거는 사람 손으로 까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면 옥자를 쓰겠어.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이 옥수수, 옥촉서의 이명으로 보면은 고량을 아까 뭐라 그랬죠? 수수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옥자는 옥고량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융정, 어맥, 번맥이라고 여러 가지. 옥미. 쌀은 아니지만 아까 옥자를 써서 얼마나 귀하면 옥과 같이 생긴 쌀과 같이 생긴 거야. 그래도 옥미라고 됐어요. 참 웃기지 않아요? 포함이 어린아이를 포는 이렇게 쌀포자예요. 싸서 기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쌀 같은 거다. 그래서 그 포에 쌓여 있죠. 그래서 손으로 깔 수가 있네요. 그래서 포함이라고도 해요. 참 웃기지 않아요? 자, 이런 표현들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중국 여행을 간다. 옥미, 옥수수구나. 옥고량, 옥수수구나. 포함이 옥수수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물론 어미, 어맥. 이때는 맥자를 썼네. 어는 임금 어자죠. 얼마나 임금님 좋아하시면 어자를 쓸까요? 임금님 좋아해서 귀하다는 얘기겠지. 맥류 비슷한 건데 무지개 귀하다. 어맥이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명으로 옥맥, 또 옥맥이라는 단어도 쓰고 옥촉출 이런. 때로는 우리가 오곡 음식이라고 하죠. 오곡이 풍성해. 근데 육곡이라고 그래. 옥수수를 하나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육곡 6번째 곡식이래. 육곡이라는 단어도 써요.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옥수수에 대해서 참 귀하게 여겼다. 육곡이라는 단어도 쓰고 얼마나 얼마나 진주같이 귀한 쌀과 같이 생긴 거래. 진주미. 진주 아시죠? 귀한 거 진주. 진주같이 생겼어. 얼마나 진귀하면은. 진귀한 구슬 같이 생긴 그 쌀과 비슷한 거다. 공유다. 그래서 옥수수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참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옥수수를 참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내가 그런 말씀인데 옥자를 왜 붙였을까? 손으로 까서 이렇게 만들어냈을 거죠. 손으로 까잖아요. 그죠? 옥수수를.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런 옥과 같이 생겨. 이게 진짜 옥이에요. 옥과 같이 생겼을 때 비슷하잖아요. 그죠? 옥과 같이. 비슷하니까 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래서 옥자를 쓴 거다.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당연히 옥수수 가루를 뭐라고 할까요? 옥분이라고 그랬지. 옥분. 이게 진짜 옥을 가루내서 만든 게 아니라 옥이어서 뭘까요? 옥수수의 옥자야. 옥수수 가루를 옥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런 옥수수 가루다 잘 보세요. 그럼 옥분이라는 단어가 써 있을까? 이런 데 보면은 되게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되게 중국에서 수입한 것들 보면은 옥분이라는 단어가 써 있을까요? 이해가 되시겠지? 한번 보세요. 그럼 그걸로 이게 빵도 해 먹을 수 있고 별거 다양하게 해 먹을 수가 있죠. 또 옥수수로 술 만든 뭐라고 할까요? 옥고량, 옥미주라고 한다. 옥미주. 옥미가 뭘까요? 아까 뭐랬죠? 옥과 같이 귀한 공유다. 옥미라고 그랬죠? 옥수수. 그러니까 옥미주란 표. 그래서 이런 술 보면은 옥미주. 중국 여행 가봐야 이런 옥미주 이렇게 보일 거예요. 또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도 옥미주로 단어를 썼는데 여기는 옥수수술이에요. 하나에 옥미주 써있죠? 이게 다 옥수수를 의미한다. 전달돼. 괜히 이거 보고 이거 무슨 술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술 사더라도 최소한 알고 사야 될 거 아니야. 먹어도 그래야 되지. 옥미주 뻔히 사면 이거 뭘로 만든 술이야? 무식하다 그러는겨.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상식적으로 좀 알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화가 돼서 여행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옥미주가 있는데 옥수수를 만든 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도 옥수수를 아냐. 옥미주라고 한다. 토막상식을 알아둡시다. 그래서 이제 요 관계들 살펴봅시다. 옛날에는 이제 아까 그 수수를 뭐라고 했죠? 총나라에서 나는 기장으로 여겼다. 그래서 기장의 일부분이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봅시다. 옛날에 기장, 참 수구서 재밌지 않아요?
잘 숙잖아요. 잘오리 기장. 기장 썼잖아요. 잘오리 기장. 주비서. 수비기장. 수비기장. 이건 한글로 옛날 써 있어요. 진짜로. 이건 달려갔대. 다를리서인데 달리기장. 달려가는 기장. 달리기장. 오칠자잖아요. 오칠자. 온나무 아시죠? 온나무. 산에 가면 온나무에서 그걸로 해서 옷딱도 해먹고 그래서. 그래서 옷기장. 옷기장을 뭘 표현하나? 오칠자니까 옷자를 쓰고, 그러니까 오칠자니까 여기서 쓰고 요 기장자를 하나해서 옷기장이 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무웅의 기장. 뭐 그래서 장서하면은 수수 뭐 이렇게. 그래서 요 중에 하나로 기장의 종류로 옥수수를 넣었어요 옛날에. 즉 옥촉서를 수수의 일종으로 여긴 거야. 수수의 일종. 웃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증부살림은 같은 품종으로 봤어요. 해동농서라는 책에도 보면은 옥수수라는 게 수수나 기장 이게 하나의 품종으로 같은 무리로 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뭐지 이 같은 품종으로 연결해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나왔다. 이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토막상식으로 좀 내가 넣어놨다. 그래서 뭐 그 수수 품종도 보면 참 다양했나 봐요. 금양잡록에는 뭐 뭉해수수, 뭐 그 옥수수 뭐 이렇게 간수 이렇게 맹간수수 이렇게 했습니다만 쭉 해서 요때는 수수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또 요때는 향포제라는 분화가 되죠. 또 여러 품종으로. 여기는 임원견제는 더 분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시대별로도 후대에 갈수록 품종이 상당히 분화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요게 나오는 한글 같은 경우는요. 다 옛날 고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때 일부러 그대로 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토막상실은 늘리라 이런 의미로 받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옥수수가 뭐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도입이 됐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는 원래는 그 북미 지역, 그러니까 그 미대륙 지역에 자라던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1000, 1000만 전, 되게 오래된 거죠. 요 당시에 화석이 있었대요. 아이고. 미국 지역인데, 화석을 봤더니 화석에도 옥수수가 출토가 돼요. 서기 5천년 전에 야생종이 자라고요. 재배하기 시작한 건 지금부터 약간 4천년 전서부터 재배돼. 초기의 옥수수는요, 지금 옥수수 하면 이게 알이 타닥타닥 붙어 있죠? 그게 아니라요. 옥수수 자루 하나에 알갱이가 몇 개 안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야생종은요. 근데 개량을 해서 옥수수알을 가득 채우게 만든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다시요. 옛날 초기 옥수수는요, 옥수수에 이게 다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듬성듬성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요. 1492년에 콜럼버스에 있어서 미대륙이 발견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서양으로 도입이 됐어요. 콜럼버스에 이제 서양으로 이때. 그러고선 우리나라에 1527년도에 훈몽자회라는 책에 옥촉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물론 중간 1550년대 감숙성에서 기록이 나오고요. 또 우리나라의 조선왕조실록 이런 나와요. 그리고 본초 강목에는 1590년. 본초는 훨씬 앞서죠, 우리가.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기는 말만 듣고 제가 문헌을 못 구해서 내가 여기 안 적어놨습니다만 진남본초라고 했대요. 중국에서도 최근에 발견된 본초학 책인데요. 진남본초라는 책에 의하면은 1500년도 초에 훈몽자회 이전에 진남본초 옥촉서가 나온다는 거야. 옥촉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훈몽자회라는 책에서 최초가 아니라 훈몽자회 이전에 중국에서 진남본초라는 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까지 봤는데 논문까지 봤어요. 논문이라는 그 말한 사람 만나고 했는데 문제는 진남본초 책을 내가 고소를 못 구했어요. 아직도. 그래서 내가 쓸 수가 없어.
나는 내 눈으로 본 것만 썼거든요. 내가 모든 논문들이나 내가 말하는 거나 내가 고서 다 직접 찾아서 확인한 것만 언급을 하지 내 눈으로 확인한 내용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안 적어놨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말할게요. 나는 내 눈으로 확인 안 된 거는 절대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남본초에 옥수수라는 단어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내가 고서를 직접 못 봤어요. 1500년대 초에는 고서를 직접 확인을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여기는 안 적고 설명으로만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훈몽자라는 1527년 나온 이 훈몽자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율무의 이명으로 이런 식으로 옥촉서가 나와요. 아까 옥촉서가 뭐라고 그랬죠? 옥수수라고 그랬죠? 율무의 이명으로 나와요. 참 대단한 거죠. 본초 강목보다 훨씬 빠른 때. 우리나라 그리고 콜럼버스 발견한 이후로 불과 몇십 년 뒤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서양에서 콜럼버스가 미대를 발견하고 옥수수가 도입이 된 다음에 서양에 급속도로 우리나라까지 왔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거는 세계 그 물류학상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퍼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연구 좀 재밌고요. 요건 이제 동경대에 있는 기록들인데 거기에 나오는 훈몽자에도 똑같은 기록이래요. 이 율무 있자 나오고 옥촉소라는 단어 딱 나와요. 그죠? 율무라는 얘기죠. 이런 걸로 봐서도 분명한 거는 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옥수수는 들어왔는데 옥수수라는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율무 비슷하니까 율무의 이명으로 적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증거들을 보면요. 율무 나오는데 율무를 옥촉서로 이명으로 나오는 거를 보고 있고요. 그거 보면은 이제 이 시대도 보면은 그 옥촉서 옥수수는 율무와 비슷하다. 의가 율무가 율무와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또 뭐 본초승하 관계라는 책에도 보면 율무는 옥수수는 율무와 비슷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폐문제 과학 국문부에도 옥수수는 율무와 비슷하다 똑같이 나오죠.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율무와 비슷하다 이런 말 이런 걸로 봐서 아마도 추정을 하건대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훈몽자회에서 실수로 옥수수를 율무 비슷한 걸로 생각을 해서 이명으로 적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추정이지 사실 뭐 내가 그냥 이제 가본 게 아니니까 물론 타임머신 타고 가보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해서 뭐 저도 추정입니다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습니다. 이제 조선왕조실록은 참 많이 알죠. 조선왕조실록 우리나라 싸움에서 이제 모르면 간첩격이죠.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보면은 그 선조 27년 1594년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구황이 들렸을 때는 뭘 심느냐? 당을 심어라 이러네. 당. 왜? 당을 심어라. 이걸 뭘 볼 것이냐? 아까 옥수수 이명종이가 뭐라고 그랬죠? 옥수수당자예요. 옥수수당자. 옥수수를 심으래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기록들도 알 수가 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중국에서 당나서 온 알곡이다. 뭐 알곡 비슷한 거. 곡류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옥수수당자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옥수수당자를. 그래서 찾아봤더니 단국대학교 동해학산. 이건 참 정말 좋아요. 지금도 지필 중에 있습니다. 일부 나왔죠. 이 단국대에서 몇십 년 계획을 이걸 하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딱 찾아봤다. 진짜로. 당자. 보통은 기장당자인데요. 국의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국자, 국이 이런 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국자, 국의 이런 단어가 있으면요. 중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이 쓰는 한자 우리나라만이 쓰는 한자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 당자 중국에서는 나는 기장당자 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옥수수로 쓴다라 딱 나와요. 아까 내가 그런 말 했죠. 이명찬은
그리고 동화 한자 사전에도 나와요. 이거 참 좋은 사전이지. 이런 거 보면. 다른 사전은 안 나오는데, 한문 사전에도 여기는 나와요. 공부 제대로 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요런 것들도 아까 내가 쭉 이명 다 조사해봤자 도표로, 거기 보면 나오듯이,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으셔서, 사전을 산다, 이 책을 사세요. 두 개 중에 하나. 되게 좋아요. 이러니까 내가 뭐, 마치 그 사전, 그 뭐, 홍보용 같은데 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내가 볼 땐 이런 거를 정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거는 흔한 건 아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전을 봐야 된다. 그리고 혹시라도 인터넷 보면요.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니까 그거 착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찾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내가 그런 말을 했었죠. 중국에서는 당자를 뭐라 했었죠? 기장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아까 내가 기장으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지분이란 책, 당자, 그러면 총나라 사람들은 기장을 말할 때 당거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요런 기록이 나요. 기장서자가,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이 당자를 우리는 옥수수 당자로 봅니다. 중간에 기장 당자로 봤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중국의 강의자전이라 참 유명한 한문사전이에요. 청나라에 나온 책인데 대단한 책이에요. 여기도 당자를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총나라 사람들은 기장을 모르고 당거라다. 같은 말이 써 있어요. 그죠? 이런 걸로 봐도, 중국에서는 당자를 기장 당자로 봤고,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그랬죠? 옥수수 당자로 봤다. 단어는 똑같지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고어 번역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오역이 나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에 대한 이명을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율무에 대한 이명으로 옥수수가 나오는데 다른 데서 나온 데가 없어요. 그리고 옥촉서, 옥수수 한글로도 옥촉서 이런 표현이 나오고 옥맥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해서 훈몽자에서 이건 실수를 한 거라고 보이는 거죠. 이거는 요 하나만. 이것도 이명을 보면 옥촉서, 옥고량, 옥수수, 당미가 뭘까요? 옥수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옥수수 이런 거 표현이 다 나오고 있죠. 또 이렇게 보면은 당미, 당서 쭉 나오죠. 옥수수 이런 것도 다 옥수수에 대한 기록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옥수수를 그러면 이제 사상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일단 옥수수는 사실은 이거는 내가 이제 중국에서 발표하던 논문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써 다 이제 한글이 없어요. 이게 다 이거를 중국어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옥수수는 뭐냐면은 흡비력이 좋아요. 양분을 잘 빨아들여요. 많이 먹고 많이 발산을 해요. 그리고요, 옥수수는요, 옥수수 알갱이에 기운이 막 모여있다가요, 불에 올리면 팍 터지죠? 우리 팝콘 튀긴가, 팝콘.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어떤 기운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알갱이가 막 나가려고 그래요. 나가려고 하는데, 껍데기가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랬다가 막 불을 더 떼. 그러면 더 뜨겁게 만들어, 속을. 팽창이 되죠. 그러면, 하다가, 한기티도 않게 팍 터지죠. 그게 팝콘이죠. 옥수수 티밥 튀는 거. 우리 티밥 튀기듯이 하는 거. 팍 터지는 거를. 이거를 여는 기운이다. 목은 나무 기운이 아니라요. 목화토금선, 음양오해를 따지면 쭉 기운이 뻗쳐나간다. 나간다. 이런 개념이 돼요. 목의 개념은. 그래서 오행으로 따지면요. 목화, 금수로 해서 목은 봄에 해당이 되고요. 화는 여름이고요. 금은 가을이고요. 수는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봄의 기운은요, 막 나가는 때, 봄에는요, 집구석에 안 있어. 막 나가려고 그래. 겨울에는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 있죠? 봄에는 나가려고. 봄에는 지나가는 개똥마보다 까르륵거리고 웃기도 하고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흥분하기 쉬운 때예요. 봄에는. 일도 벌리고 곡식도 심고 이런 때예요. 봄은. 그래서 그걸 통칭해서 목의 기운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한의학이나 동양처럼 목이다 이러면 나무라는 뜻이 아니라요. 기운이 뻗쳐나간다. 봄의 기운이다. 봄철에는 새싹도 나오고 뭐 막 나오잖아요. 나가는 기운이 봄의 기운이에요. 그게 목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팝콘을 튀겨 먹을 이유 중에 하나가 옥수수는 기운이 뻗치는 기운이 많다는 거야. 뭉친 거를 풀어주는 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옥수수다. 근데 이런 팝콘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기록을 뒤져봤더니 재미나게 본초 강목에도 나와요. 가섭초식제, 가에 튀겨서 먹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튀겨지면서 백화, 하얀 꽃이 팍 펴듯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치 찹쌀이 있죠? 쌀티밥 같이 그런 모양으로 옥수수가 튀겨지더라. 이런 말이 빼요. 쉽게 말하면 팝콘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팝콘이 요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몇백 년 전에 본초강목에도 있고 본초강목에 있다는 뭘까요? 그게 우리나라도 그냥 다 봤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옥수수를 옛날에도 팝콘 같이 먹었다. 팝콘이 옛날부터 있었다. 전달되죠? 그런 기록들이 나온다. 본초강목이나 흠정수시통구나 본초종신을 보면은 팝콘 튀긴 얘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빨갛게 나 표시 나왔죠. 그래서 토막상식으로 팝콘은 몇백 년 전부터 있었다. 이 말을 잠깐 드리고요. 그 이유는 팝콘이 뭉쳤다가 팍 터지는 기운이라고 했죠. 여는 기운, 뭉칭을 푸는 기운이다. 그래서 우리 옥수수 티밥 끓일 때도 어때요? 이런 뭐 통에다 넣고 막 압력을 줘가면 막 끓이다가 갑자기 뻥 튀기면 옥수수가 팡 커지죠. 이것도 팝콘의 원리랑 똑같은 거죠. 그죠? 이것도 뭉친 거를 뚫어주는 기운이 강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옥수수를. 요런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요. 그래서 옥수수 티밥이나 뭐 이런 티밥 이런 것도 그렇게 해서 팝콘이나 티밥이 그런 거예요. 요런 개념 때문에 뭉친 게 풀어주다 보니까 옥수수에서 추출한 거를 ZML이라고 그래요. 사실 이게 옥수수 학명이 학명. 옥수수 학명인데 지아메일, 린네 이게 옥수수 학명이거든. 옥수수 학명 요 앞에만 따져 ZML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이스트랙은 추출했다는 얘기. 이게 뭐냐? 잇몸치레를 쓴단 말이야. 뭉친 거를 풀어주다 보니까 잇몸에 이렇게 욱시신거리고 쑤셔. 그럴 때 고름이 막 차가서 잇몸이 막 아파. 그럴 때 옥수수를 넣으면 어떨까? 먹으면은 뭉친 거를 풀어주니까 염증을 치료하는 거야. 그래서 잇몸 질환의 특효약이 인사돌 덴탄을 들어봤죠? 그게 뭐냐? 옥수수에 추출한 거야. 여기 인사돌 이런 거 보통 약장수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옥수수만 잘 먹어도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할게. 여러분들 잇몸 질환 그리고 이가 뜬다, 뭐 이게 염증이 있다 이럴 때 뭘 먹으면 옥수수를 먹으면 치료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걸로 만든 약이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인사돌 덴탄올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성분만 ZML이라 딱 나와요. 이게 뭐냐? 옥수수 학명이야. 별게 아니라. 예, 학명이 앞대가리만 딱딱 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게 잇몸질환 치료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토막상식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옥수수는 가지런히 있잖아요. 그죠? 이게 치아 가지런히 거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서 잇몸질환을 썼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옥수수 이렇게 가지런히 박히듯이 옥수수 잘 먹고 치아도 이렇게 가지런히 된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옥수수는 잇몸질환제로 쓴다. 옛날부터 쓰던 거다. 전달되죠? 요새 만든 게 아니다. 예전부터 그랬다. 팝콘도 옛날부터 있었고 옥수수도 옛날 잇몸질환에 썼다. 다만 그거를 추출해서 양액으로 만든 것 뿐이다. 근데 그걸 먹느니 옥수수 먹으면 된다. 이 말을 드리고 한의학에서는 옛날부터 알던 거다. 여러분 옥수수 수염 알죠? 옥수수 수염. 그거를 옥미는 옥수수니까 옥미수라고 그래. 그래서 옥수수 수염차 옥미수 이런. 그래서 이런 옥수수 수염다 이뇨제를 쓰죠. 소변이 찔끔찔끔 나간다는 힘들다 그리고 몸이 붓는다든지 옥수수.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옥수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옥수수 티밥 튀기듯이 뭉친 걸 풀어내는 힘이 강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옥촉서기 때문에 서가 여름서자에 여름서자하고 통일화 쓴다고 그랬죠. 기장서자입니다만. 여름 기운이기 때문에 따뜻해요. 그래서 옥수수는 몸이 냉한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몸이 차갑고 순환이 안 되는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몸이 열이 뜨끈뜨끈한 사람은 옥수수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안 쓰는 거야. 몸이 냉한 사람들, 특히 태음인인데 몸이 냉하면서도 소변 찔끈찔끈한 사람, 특효약인 거야. 옥수수 수염차만 잘 먹어도 그냥 나서. 그런데 몸이 열이 많아. 이런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보리차 먹으면 어때요? 시원하죠? 몸이 열이 많은 사람은 보리차를 먹고요. 몸이 냉한 사람은 뭘 먹어야 돼? 옥수수차를 먹는 거예요. 또 여름과 겨울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름에는 덥죠? 뭘 먹어야 될까요? 보리차 먹는 거야. 겨울에는 춥죠? 뭘 먹어야 돼? 옥수수차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 좀 해내요. 물론 기후의 차이, 체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쓰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옥수수는 따뜻한 성질이다. 그래서 몸에 냉증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몸이 붓는데 열이 나서 붓는 게 아니라 몸이 냉해서 붓는 사람들. 소변이 찔끔찔끔 나간다. 그럴 때 몸이 더워서 생긴 사람이 아니라 몸이 냉해서 차가워서 찔끔찔끔 나가는데 최고란 얘기죠. 전달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옥미수, 아까 뭐라고 했죠? 옥미가 옥수수, 수는 수염, 옥수수 수염. 언제 쓴다? 신념, 부종 이럴 때 쓴단 말이야. 부종에도 쓴단 말이야. 그리고 옛날 한의학에서는요, 신장은 목화순 수로 봤고 이거는 뼈나 치아로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랄까 비뇨기가 질환, 그러니까 소변에 염증이 있다든지 요도에 염증이 있다, 방광에 염증이 있다 이럴 때 쓰는 거야. 방광염에도 쓰고요. 또 여자가 방광염 걸리면은 염이 방광염 걸리면 화장실 가다가 찌끈찌끈 싸. 제대로 못 보는 수도 있어요. 남자들도 보고 나도 덜 본 것 같고. 또 요도염. 그리고 소변 적사. 소변이 나가는데 이게 진해져가지고선 붉게 나가고 혈뇨같이 붉게 나가. 그리고 사분에 껄끄러가서 소변이 나면 아픈 거예요. 자통. 찌르듯이 아파. 이 남자들이 소변 보면다가 찌르듯 그 고통이 꽤나 심해요. 이럴 때 옥수수면 쉽게 말하면 하수도가 막혀서 잘 안 나가. 이럴 때 어떻게 해? 우리 물을 와장창 부어서 쫙 청소해준다고 그럴까? 물을 붓는다고 그럴까? 그래서 하수도를 뚫어주는 게 옥수수 수염이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붓는데 부종인데 어느 때 하수도가 나빠서 몸이 붓는 경우 전달되죠? 하수도가 막혀서 몸이 붓고 냉하고 순환이 안 된 경우에 옥수수가 최고다라는 얘기죠. 또 누구한테 좋아요? 체질로는 태음인한테 좋다는 얘기죠. 전달되죠? 참 이게 이렇게 공부하면 얼마나 재밌어. 그리고 이제 옥수수는요, 이게 참 희한하게 돼요. 기장이나 수수나 옥수수나 율무나 이런 거는요, 이 C4 사이클의 식물에 속해요. 광합성 기장 중에, 광합성이래. 보통은 다 C3 사이클이에요. 근데 C4 사이클은요,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낮의 온도가 높고요. 밤의 온도가 일교차가 심한 곳에 잘 자라요. 왜 그러냐면요. C4 사이클은요. 낮에는 온도가 높을 때 효과가 좋아요. 낮에 온도가 높을 때 효과가 좋아지게 이게 C4 되죠. 그런데 밤에도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낮에 열심히 생산한 걸 많이 소모해버려요. 그럼 쌤쌤되면 손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온도가 높을수록 좋고요. 밤에는 온도가 낮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밤에는 기초 운영비가 덜 들으니까. 기초 전기값이라고 그럴까? 이게 덜 들어서.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 곳에 유리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서양에서 분류한 거예요. 과학에 분류를 한 거야. C3, C4.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희한하게도 C4 사이클 식물들을 많이 분류를 해보니까 희한하게도 대부분들이 태음인 식품에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는데 서양에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분류된 리스트를 쫙 보다 보니까 거의 8, 90%가 태음인으로 우리가 태음인 식품으로 분류한 식품이 C4 사이클의 상당수가 되더라는 거죠.
희한하게도. 그래서 아하 뭔가 상관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뭐 이렇게 광합성 작용들이 이렇게 수소사가 훨씬 좋은 걸 또 좋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C4사이클 호산제기나 발산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먹고 많이 발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태음인 식품들이 많고요. 옥촉수, 옥수수나 수수나 기장이나 율무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C4 사이클에 속하더라.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 이제 증거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옥수수 효능을 좀 살펴보면요. 그 아까 내가 그 뭐라고 그랬죠? 옥수수는 그 물을 꽉 낀다고 하수도 뚫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잘 안 나가. 찔끔찔끔 나가. 잘 안 나가. 그럼 보통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요. 소변을 보는데 입력. 소변이 촥 나가야 되는데 찔끔찔끔 나가. 아, 그거 괴로운 거야. 그리고 사석. 돌멩이가 있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프겠어. 요석이나 사석이 있으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럴 때. 그래서 통 불가해. 얼마나 아프면은 참지 못할 정도로 아파. 이럴 때 특효약이 뭐예요? 옥수수라는 거예요. 옥수수, 아까 근, 뿌리나 이파리를 다려 먹네. 또 옥수수 자체는 뭐랄까? 조중계위라고 그랬어요. 조중, 소화를 도와줘요. 중은 이제 비위계통을 말하고요. 조는 이제 다스려주는 거니까. 위장을 다스려서 계위, 위장이 꽉 뭉치면 체했다고 그랬죠. 위장을 열어줘요. 열어줘야 밑으로 내려가 소화가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소화제로 쓴다. 조중계위는 무슨 뜻이냐? 중, 소화계통을 다스려서 비위계통을 다스려 계위, 위장을 뚫어줘. 뚫어준다는 게 뭐야? 뚫어줘야 밑으로 내려가야 소화가 되죠. 즉 위장을 다스려서 소화를 도와주는 게 옥수수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요. 이 옥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소변이 안 날 때 많이 쓰는데 옛날에요. 그 건강 테스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옛날에 이제 세자빈, 그러니까 국물을 모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튼튼한 사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하고 튼튼한 이세끼리 남자자가 만나서 튼튼한 이세를 낳는 게 종족 보존의 법칙.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히.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여자들한테 요강 있지, 요강. 요강에다가 모래를 깔아요. 그 소변을 보게 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소변을 보면서 촥 보면 모래가 패이겠죠. 그 패인 정도. 소변을 쉽게 말해서 촥 시원해 보이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남자들은요, 남자들 이렇게 양변기에 쭉 보면 이제 서서 이렇게 볼 거 아니야. 볼 때 누구 찔찔찔찔 보는 사람이 있고 촥 마치 막 그 벽이 뚫리듯이 그 사람 튼튼, 그 사람 무조건 사귀어야 돼. 자, 정력이 좋고 소변을 잘 본다는 정력이 좋은 건데 단순히 동물된 섹스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그런 사람 일도 해도 잘해요. 공부를 해도 잘하고요. 프로젝트를 해도 잘하고요. 뭘 시켜도 잘해요. 다시 말할게요. 내 몸이 튼튼한 사람이요. 뭘 해도 잘해요. 내 몸이 골고라 만사 귀찮은 거야. 골골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꽝인 거야. 그러지 말고 튼튼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소변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목대장을 뽑을 때도요. 옛날 그 기억나 아이들 꼬맹이들 보면 소음도 멀리 보기, 세게 보기 이런 거 한 사람은 옛날 골목대장 그 의학적으로 타당한 얘기예요. 대장은 튼튼해야 되거든. 대장이 골골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옥수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옥수수로 이렇게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맛있게 생겼어요. 어쨌든 이렇게도 하고 그 이제 결론적으로는 보겠습니다. 그 아까 서는 뭐라고 그랬죠? 기장서자라고 그랬죠. 그 기장을 총나라에서 자라는 기장을 수수라고 그랬고요. 촉서라고 그랬고요. 사람이 가서 손으로 알갱이를 볼 수 있으니까 옥자를 붙여 옥촉소라는 단어를 붙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수하는 거는 고기를 죽인다는 의미의 수수의 의미가 있었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이 서라는 의미는 곡식에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다. 그래서 술을 만드는 재료라는 의미가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록은
훈몽자유로 봐야 된다. 다만 이때 율무의 이명으로 잘못 썼다. 근데 옥수수는 도망가겠어, 이 단어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옥수수를 마치 뭐 임진왜란 때 처음 기록이 된 걸로 한 사람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훈몽자 때 이미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한 옥수수는 C4 사이클에 속하고 이건 태음인의 호산지기를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땠어요? 이번 주 수업은. 그래서 뭐 제가 옥수수 뭐 우리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고 즐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최소한 알고 먹자. 뭐 팝콘도 알고 먹자. 쉽게 말하면 잇몸질환 했다 때 팝콘 먹어도 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다. 몸이 찌뿌둥하고 뚱뚱하다든지 다만 누구한테 좋다고요? 태음인한테 아주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또 수업도 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